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상대에 따라 그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루하기도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첫인상이 안 좋았다고 해도 호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우아하게 보이기까지도 하죠. 그렇다면 상대가 이렇게 느끼도록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느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구체적 묘사를 활용하기, 비속어나 줄임말을 피하기. 저는 말하기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내용을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침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대화를 하다 보니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는 어느 순간 대화가 즐겁지 않다. 또 하나는 가식적이라는 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니 대화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책쌓기란 닉네임답게 문제를 마주치면 저는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어 힌트를 찾는 편인데요. 그래서 말하기 관련 책을 10권 정도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언제나 대화하고 싶은 우아한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자존감까지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책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캐치볼 게임이 있습니다. 보통은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의 반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던질 기회가 없고 받기만 해야 합니다. 재미있을까요? 아마 당신은 몇 분도 채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이제 나도 던져보자 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고의 연속이죠.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고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또한 캐치볼에서 누가 공을 던지냐와 같이 주도권을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나 오늘 시험 망쳤어 라는 말에 나도 시험 망쳤는데, 여보 직장 그만둘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라는 말에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 지금 너무 바빠 라는 말에 나도 지금 너무 정신없어. 어떠신가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상대의 말에 공감한답시고 저의 경험을 끌고 오기에 주저없었거든요. 이를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기점으로 대화의 주도권은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이 아닌 상대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전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누가 대화하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나 오늘 시험 망쳤어 라는 말에 시험? 많이 어려웠어? 여보 직장 그만둘까? 라는 말에 요새 힘들지? 나 지금 너무 바빠 라는 말에 왜? 일이 많아? 내가 도와줄 일 있어? 이렇게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끝없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주도권을 계속해서 뺏는 방법으로 말이죠. 일종의 거울 치료 같은 것이죠.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이야기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넘겨주고 듣는 포지션을 취할수록 상대는 대화의 질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행복하고 질 높은 대화를 경험한 상대는 당신에게 신뢰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요? 그녀는 저랑 둘이 있으면 주도권은커녕 대화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많이 내향적인 경우나 불편한 상황일 때 말이죠. 이럴 때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말하기 책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좋은 질문은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대답하게 만들어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덥죠? 어디 사세요? 집까지 모셔드릴까요? 이 질문 3가지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 그 지역을 고르셨어요? 집에는 어떻게 가세요? 이 질문의 차이는 뭘까요? 네, 앞의 질문들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반면 뒤의 질문들은 네, 아니요가 아닌 문장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를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중 무엇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폐쇄형 질문이 적합하죠. 반면 개방형 질문은 질문 그 자체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주도권이 질문자에게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왜나 어떻게로 시작된 개방형 질문에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치볼로 치면 공을 마음껏 던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소극적인 상대도 대화에 활발히 참여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화의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개방형 질문만 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질문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면 대화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진심 어린 상대에 대한 관심과 관찰입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전조사? 인스타그램 탐방?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런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간단한 취향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누구를 만날 줄 알고요? 길게 말했지만 결론은 듣기를 잘하자입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자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섹스와 코카인, 설탕과 같은 것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말하기를 즐긴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너무나 달콤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답하기 위한 도구로서 듣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듣기는 말하기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사람이 들은 내용의 절반 이상을 단 8시간 만에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중해서 들었을 경우에 말이죠. 그만큼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면서 상대의 말을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억누르고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은 온 힘을 다해 들어봅시다. 만약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나 반론이 떠오른다면 지적이나 비판이 아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이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머릿속으로 요약해 보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나 놓친 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어휴, 대충 듣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시죠? 그렇다면 잘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닌 경청은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말하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상대와 함께 대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것도요. 진심 어린 경청과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와 대화의 주도권을 나눈다면 분명히 대화의 질이 한층 올라갈 겁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세요. 당신의 평판은 올라가고 인생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